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두 축이 같이 가는 게 베스트죠. 같이 가는 게 베스트인데 한쪽으로 좀 이렇게 계속 좀 왔다 갔다 실구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두 축을 잘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출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서 볼 때는 네. 인유한 혁신위와 지금 저희 당의 최고 지도부가 좀 갈등이 이런 같이는 보이지만 저는 네.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혁신위에서 던진 아젠다가 지금 뭐 던지자 말자 딱 뭐 반응이 안 와서 그렇지 네. 결국은 혁신위가 던진 아젠다의 통합 그리고 희생 미래라는 크게 세 가지 어젠다가 결국은 이제 공간위로 이제 그 바톤 체인지 하면서 당연히 이제 당에서 그게 녹아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당의 좀 안정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을 좀 지지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유한 위원장과 오늘 그 김기현 대표 간에 이제 만남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약간의 좀 시각 차이를 오늘 좀 만남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 김기현 대표 쪽에선 혁신위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면서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쪽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혁신위와 이제 최고 지도부 간에 뭐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지금 아닌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네.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시기의 어떤 조금 문제인데 특히 이제 혁신위원장 인유한 그 위원장이 그 내용은 컨텐츠는 굉장히 당에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당이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언제까지 뭐 좀 답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시기를 좀 재촉을 하니 사실은 좀 정치라는 게 딱 그 제안을 하면 딱 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과 앞으로 어떤 향후 남은 인생이 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딱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아이고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쉽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좀 시간을 좀 독촉한 그런 좀 면이 좀 있고 특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좀 본인의 좀 답답한 어떤 속마음에서 본인이 그러면 이제 공관위원장 하겠다 이런 게 조금 결정적인 조금 미스가 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최고 지도부와 좀 엇박자가 조금 나는 것처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는 어떤 해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네. 당의 최고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에서 던진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있던 만남에서 상당 부분 네.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일 수도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불감청 고소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신문 한 컷이 만평 한 컷이 모든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양쪽 다 불감청 고소원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 쪽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의 어떤 불감청 고소원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은근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엄중 그리고 네. 이제 진중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은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나타내고 계시죠. 어떤 도덕의 문제라든지 또 네. 어떤 다양성 민주주의가 당내에서 질식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시면서 이제 행동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낙연 대표의 지지 그룹 중에 한 그룹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 같은 데서는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해서 행동으로 지금 나가고 원외 있습니다. 그룹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던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1대1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또 사석에서도 그런 또 말씀을 하시다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그 공천이라든지 뭐 당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가변성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일단 현재는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과거의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탈당 내지는 신당 움직임이 어떤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오늘 한동훈 장관 저희는 데뷔라고 지금 키워드를 뽑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이번에는 데뷔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키워드를 잘 뽑았다고 보는데 이 네. 대비라는 게 뭐 국회 대비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본인이 시간이 뭐 상당히 좀 길 겁니다. 이 정책 저희가 의총을 자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번 가졌고 또 한전 전기요금 때문에 한번 가졌고 했는데 또 과기부 장관 한번 그래서 장관이나 그 정책을 주관하는 분이 나와서 아주 소상하게 네.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정책의총인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민청 그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0.7명 그 출생률이 유럽 흑사병 때보다 더 네. 급격하게 인구 소멸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을 하는 게 우리 내부 자체적인 어떤 출생률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이 꼭 뭐 필요하다 이런 어떤 소신을 계속했고 그걸 네.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어떤 역량, 식견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혹은 또 의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